예, 얼굴이 많이 이상하죠? 라식했습니다. 다 닥치시고요. 제 말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제 마술 21년 좀 넘게 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관객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관객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마술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겪어보기도 했고요. 주변에서 많이 주워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관객 대상으로 마술을 하지 않지만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술을 보여주면서 이건 다른 마술사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막 버스킹이나 공연 같은 짜여진 루틴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가 마술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마술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마술하기 전에 관객한테 카드를 섞으라고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드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관객이 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번에 어떤 관객한테 카드를 섞으라고 줬는데 컷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관객이 평소에 카드를 만져봤다는 뜻이고 유튜브나 뭐 어딘가에서 마술을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객은 마술의 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하려던 마술이 간단한 기술에 기대던 연출이었다 한다면 관객이 카드를 섞는 그 순간에 할 마술을 바꿔야 합니다. 마술을 바꾸기 어렵다면 들어가는 기술이라도 유튜브나 틱톡에서 나오지 않는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은 기술로 우회를 해서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원래 미셔스를 하려다가 아칸으로 급하게 바꿨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관객이 카드를 뭐 이런 식으로 섞는다, 뭐 카드를 섞다 흘린다 하면 그 관객은 카드를 잘 만져보지 않은 관객이므로 마술의 해법에 대해 이해도가 없거나 낮은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애초에 카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4가지 문양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객한테 카드 한 장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하게 되면 막 무슨 뭐 16크레딧 막 이런 거 말하기 때문에 카드 한 장을 말해야 하는 마술은 초반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는 이어져서 어린이나 노인분들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마술을 결정할 때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보통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집중을 해야 하는 마술보다는 순간적으로 비주얼하고 뭔가 바뀌는 마술을 더 좋아합니다. 노인분들도 카드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서 마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어린 아이와 부모님이 동시에 마술을 보달라고 했다 하면은 마술의 수준을 누구한테 맞춰야 할까요? 정말 옳은 정답은 2명 다에게 맞춰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허접이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관객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뻐한다면 정서적인 부모라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기뻐한다고 해서 아이가 기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맞춘 마술을 보여주는 게 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커플에게 마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마술의 수준을 맞춰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은 제 경험에 따르면은 마술의 수준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술의 대상을 보통은 남자 쪽으로 맞추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고르게 시킬 때나 뭔가 요청을 해야 할 때 보통 남자 쪽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는 동물이어서 심리적으로 경쟁자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 본 마술사가 자꾸 내 여자한테 눈을 맞추고 말을 걸고 카드를 고르게 요청을 한다면 사실 좋아할 만한 하나씩은 없겠죠. 더 나아가서 마술사를 경쟁자로 인식한다면 일부러 마술을 방해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분 쪽으로 마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선 처리나 대사의 방향을 남자 쪽으로 더 꺾어서 하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연출을 하다 보면 분명 남자 쪽에서 여자친구분한테 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남자 쪽에서 마음의 문을 연 거고요. 마술사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한테 재밌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때 알아서 뭐 손 잘 지켜가면서 커플 두 분에게 마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많이 겪는 경우인데 관객이 2명 이상 있을 때 관객 1명이 카드를 고른 다음에 갑자기 둘이서 귓속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관객이 고른 카드를 바꿔서 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객이 에이스 스페이드를 골랐다고 치고요. 마술사는 그 카드를 찾았습니다. 근데 관객은 일부러 틀렸다고 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관객 2명이서 서로 틀렸다고 입을 맞추려고 귓속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관객 2명이서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본 순간 바로 대처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크게 시나리오는 2가지입니다. 에이스 스페이드를 찾은 순간 처음엔 틀렸다고 말한 다음에 마술사가 그럼 고른 카드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사실 맞췄다 라고 이슬 짓고 하는 관객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아예 고르지도 않은 다른 카드를 말해버리는 관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객이 뭐 저 에이스 스페이드 고른 거 아니면 6카트 골랐어요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마술사는 에이스 스페이드를 6카트로 바꿔서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바꾸면 무조건 관객은 그때 사실은 고른 카드가 에이스 스페이드가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그럴 리가 없다고 사실 에이스 스페이드는 내가 좋아하는 카드여서 늘 주머니 안에 넣어서 가진다고 하면서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마술을 할 때는 본인 기술 보일까봐 카드만 보면서 막 마술을 하시는 분들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관객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을 하면서 마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관객이 돌발 행동에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관객 휴대폰으로 마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발 관객한테 먼저 휴대폰 켜서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플이랑 상태창에 있는 카톡이나 내용 다 지운 다음에 달라고 하세요. 관객의 휴대폰은 엄청나게 많은 사생활에 담겨 있는데 잠깐 잘못해서 그걸 마술사가 알게 된다면은 관객도 불편해지고 이 마술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관객 휴대폰을 마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관객 휴대폰은 관객이 스스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가 터치하는 상황을 많이 줄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번호 따는 마술 제발 하지 마세요. 당연히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나도 마음에 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온전히 뭐 공연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사심으로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누군가 휴대폰 번호를 마술로 따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고요. 번호를 따이는 입장에서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번호를 따고 싶으면은 번호를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마술을 보여주다 보면은 관객마다 마술을 얼마나 신기하게 집중해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더 신기하게 보는 관객한테 카드를 고르게 한다면은 그 카드를 맞췄을 때 더 큰 리액션 나오고 그 리액션 덕분에 주변에서 보고 있는 다른 관객들도 더 신기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응이 좋은 관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있어서 무대 위로 관객 한 명을 부를 수 있다면은 박수를 가슴 높이 위로 치는 관객이 마술에 더 옹호적인 관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현우의 19+I 같은 공연에서 무대 위로 불려 나와서 직접 마술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박수를 높이 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련한 마술사들은 마술 하나 끝나면은 무대 위에서 어떤 관객을 뽑아야 할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대 위에서 마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리고 뭐 두세 명한테 마술 보여주는데 박수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 하나를 보여줬을 때 옆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을 집중해서 찾습니다. 마술 하나를 봤을 때 그 현상을 혼자 이해해서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느낀 신기함을 다른 사람 똑같이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에 내가 느낀 신기함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지면은 더 쉽게 마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 쳐다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쳐다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편하거나 중요한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명에게 동시에 진행을 하는 마술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을 묶어서 연출을 진행한다면은 마술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관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틀린 것도 있고 제가 한 말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조차도 전부 다 지키면서 마술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관객 컨트롤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연출을 하시다 보면은 마술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라식을 하는데 제 눈에 돈을 바르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안전하게 안경을 벗고 라식을 할 수 있었고요. 라식을 해보니까 편한 것 같아요. 뭔가 근데 편하긴 편한데 다크서클이 너무 많이 보여요. 다크서클이 많이 보이는 게 단점이고 근데 라식을 하는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라식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살 되기 전에 빨리 하세요.